네, 며칠 전에 법원이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간접 고용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앞으로 있을 다른 유사한 소송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고 또 파급 효과는 어떤지 법무법인 노거스의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장 최근의 판결은 지난 25일에 있었던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인정 판결이었고요. 앞서 또 18일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판결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 요약하자면 한 3, 4년간 들어왔던 그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그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날 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한 1,200여 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그 두 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일부 소취하를 했는 분들을 제외하고 한 1,000여 명에 대해서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네. 그 공정을 따지지 않고 2차 하청을 한 것까지 모두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 25일에도 그 서울지방법원은 그 기아자동차 하청 근로자 한 500여 명이 낸 소송에서도 근로자임을 다 인정했는 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그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네네. 앞으로 고용 형태에도 어떤 새로운 또 변화가 예상된다. 그 정도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판결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지위 확인 대신에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청구한 123명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부분은 그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예. 그 2년 초과 근무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구 파견법은 당연히 그 고용이 되는 것을 규정한 반면에 그 현행 그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파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당연한 고용을 전제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그리고 개정 파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고용 의사 표시하는 청구를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판결은 이른바 그 의사 표시를 명하는 그런 판결로서 그 근로자들이 그 정규직으로 청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서 회사 측이 그것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걸로 해서 정규 근로자 계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아차 정규직 임금과 또 실제로 지급된 비정규직 임금의 어떤 차액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도 법원이 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근로자들이 기아차에 총 111억 원에 해당하는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예. 법원은 그 중에서 한 16억 원 가량만을 인용했습니다. 네. 결국 그 법원은 원고들 중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인정을 하지만 체불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금액 중에 약 10%만 정도 인정한 것인데요. 네. 이는 그 원고들이 정규 근로자로 인정되는 시점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결국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항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의 차이고 인정의 차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개념상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도급과 파견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네. 그 근로자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네. 도급은 그렇지 않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 사내하청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 근무자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도급의 경우는 그렇지 않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 고용 의무가 없게 되는 그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도급이란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내하청을 위장도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법 문제로 봐서 불법 파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2년 전에도 이미 그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이미 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2010년과 2012년에 대법원은 현대 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에서 두 차례나
그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명이 낸 개인 소송이 아니고 1,000여 명, 2,000여 명 이렇게 낸 대규모로 그 사내 하청의 적법성을 따진 판결이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판결의 의미는 뭐 적지 않지만 당장 이렇게 소송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뭐 이렇게 고용이 되는 거는 아닌가요? 네.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은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이미 그 항소를 했고 기아자동차도 그 현대차와 같이 판결을 본 다음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고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간 그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전으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 대신에 그 사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그 특별히 그 정규 방식으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고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그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별 고용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일단 항고 의사를 지금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좀 있는 걸까요? 예,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그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사실 법원이 그 1심과 같이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좀 좁게 인정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례가 없다 보니까 상급심의 그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 그 공정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왔기 때문에 현대차는 기아자동차 사건과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 그 서울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적으로 상급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차가 이제 법을 어겼다는 건데요. 네네. 그러면은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 이번에 있었던 1년의 판결로 인해서 그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견법에 따르면은 불법 파견 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사업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이미 그 이와 같이 불법 파견이 문제된 사건에서 구 GM 대우의 임원들은 그 대법원으로부터 그 3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그 벌금이 확정 판결이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쯤에 그 노조로부터 고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계 측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 사안을 보이는데 결국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경영자협회 측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좁혀놓고 나서 나머지 업무에 정규직만 쓰라고 하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과 좀 어떻게 경쟁하라는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도 사실 하거든요. 네, 혹시 맞습니다. 뭐 현행 우리 법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이나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니까 그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지만 재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재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하청 갈등이 그 제조업에 사실상 파견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 그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하청과 같이 간접 고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저런 취지에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내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측의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을 두고 또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같은 것에 대해서 접근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질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럴 필요성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특히 그 네. 산업 현장의 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문제가 우리나라가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이고, 대통령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박 대통령 임기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분명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은 예. 지난 4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자 가운데 이 사내 하청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데가 한 20여 개 사업장에 3,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현재 사내 하청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보면은 네네. 현대 기아차가 한 10,000명, 현대 중공업이 15,000명, 이렇게 10,000명 단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소송의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송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노고스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